좀 더 사이즈를 키우고 싶다면 첫 번째 수술로 살성을 늘리고 두 번째 수술로 좀 더 사이즈를 키울 수 있는 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팩트 체크! 가슴 수술에 관한 내용인 만큼 제가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질문을 드리면 원장 선생님께서 OX로 말씀해 주시고 부연 설명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딸기 우유를 먹으면 가슴이 커진다. X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속설이고요. 당연히 딸기 우유는 오히려 우유 성분도 적어서 단백질 양이 좀 작죠. 하지만 우유를 많이 먹거나 고기를 많이 먹으면 식습관이 좀 바뀜으로써 가슴이 좀 커지긴 하는데 미미한 변화이겠죠. 대신 딸기 우유를 많이 드셨을 때는 지방이 늘어서 가슴이 좀 커지긴 하실 거예요. 살이 찐 거군요. 맞습니다. 가슴이 커진 게 아니라. 바세린을 바르면 가슴이 커진다. 그것도 역시 X인데요. 의학적으로는 연관성이 검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바세린 바를 때 마사지 효과가 좀 있으니까 혈액순환이 좀 늘고 조금 광택도 있으니까 가슴이 좀 커져 보이기는 할 거예요. 하지만 그 역시 변화는 미미하죠. 가슴이 커지고 싶으시면 DA 성형외과로 오셔야죠. 보형물을 과도하게 넣으면 터질 수 있다. 맞습니다. 공간에 비해서 보형물이 크면 접히겠죠. 결국에 내가 일상생활을 하거나 운동하거나 이럴 때 비벼지면서 특정 부위에 압력이 가해져서 파열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러면 젤이 좀 새어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보형물이 너무 큰 건 좋지 않고 체형을 잘 고려해서 선택해야죠. 근데 이거는 서브 질문인데 처음에 수술을 하면은 어느 정도 살성이 늘어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아주 만약에 좀 더 사이즈를 키우고 싶다면 첫 번째 수술로 살성을 늘리고 또 두 번째 수술로 좀 더 사이즈를 키울 수 있는 게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가능한데요. 그게 이제 뭐 좋은 어떤 전략은 아니죠. 첫 번째 수술을 한 다음에 2년에서 3년 정도 지나면 보형물 자체가 조직을 확장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피부도 근육도 모든 연조직들이 좀 늘어나 있는 상태예요. 그런 경우에는 조금 더 큰 보형물이 들어가기에도 공간이 잘 만들어져 있고요. 어떤 기본적인 형태가 잡혀 있기 때문에 한 반 컵에서 한 컵 정도는 크게 하는 게 오히려 만족도도 그렇고 모양적인 결과도 더 좋거든요. 가능은 하긴 하지만 추천하진 않죠. 두 번 수술한다는 계획으로 수술하진 않고 한 번의 수술로 내 체형이 더 잘 맞는 보형물을 선택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합니다. 가슴 수술은 보형물의 종류보다 원장님의 수술 실력이 더 중요하다. 네, 맞습니다. 퍼센티지로 굳이 딸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보형물보다는 수술적인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한 80% 정도는 좌우한다고 생각하고요. 나머지 20%에서 보형물의 특성에 따른 차이가 있겠죠. 그러면 80%가 수술이고 20%가 보형물이니까 보형물 안 중요하네, 아무거나 하면 되겠네. 하지만 그건 아니에요. 모든 결과는 디테일의 차이죠. 명품은 디테일의 차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수술은 같은 사람이 하는 거고요. 수술할 때 최선을 다해서 수술하는 거죠. 그래서 그 80%를 충분히 채웠을 때는 보형물의 각각의 특성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디테일의 차이는 있어요. 그래서 보다 더 내 체형에 맞고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보형물을 선택하는 건 필요하죠. 가슴 수술할 때 무조건 피주머니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수술하는 분의 선택인데요. 피주머니를 했을 때는 고이는 게 없이 빨리 피나 체액을 빼낸다는 장점이 있고요. 피주머니가 있을 때 단점은 감염 가능성이 4배 정도 올라가요. 감염 가능성이 올라가면 기형 구축이 생겨서 땀이 좀 딱딱해질 수 있겠죠. 결국에는 고여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감염이 돼도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가슴 수술의 트렌드는 피가 전혀 나지 않고 체액이 고이지 않는 드라이 핏에 보형물을 넣는 트렌드예요. 결국에는 수술적인 부분에서 최대한 피가 나지 않고 체액이 나오지 않는 환경에서 수술을 끝내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피주머니를 넣어서 감염 가능성을 높이는 걸 저는 좋아하지 않아요. 가슴 수술하고 엎드려서 잠을 잘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여기다가 물주머니 2개를 놓고 엎드려 자는 건 불편하겠죠. 그래서 그렇죠. 추천하진 않고요. 되도록이면 평생 엎드려서 주무시는 건 하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초기에 엎드려서 주무시는 경우에는 튼살이 좀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보형물이 다른 위치에 가서 모양이 잡히는데 방해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가능한가요? 수술하고 엎드려서 자는 게? 아플 것 같은데. 가능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가슴 수술 후 3년마다 초음파 검사를 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3년이 아니고 1년에 한 번씩. 기본적으로 여자분은 20대 중반부터는 1년에 한 번 또는 6개월에 한 번 초음파 검사, 유방암 검진을 해야 되는 거고요. 유방암 검진을 하면
보형물의 상태도 초음파로 보이기 때문에 보형물이 혹시 터지진 않았는지, 혹시 접혀 있진 않은지, 피막이 두꺼워져 있지 않은지 이런 것도 같이 검사를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 보형물을 수술했기 때문에 검사하세요는 아니고 유방암 검진은 꼭 여자분이 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 하면서 보형물까지도 같이 검진을 받으세요.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슴 수술 후 반드시 보정 속옷을 착용해야 한다? 저한테는 개인적으로는 그렇다고 답변 드리고 싶어요. 수술적인 단점을 보정 속옷으로 커버하는 건 불가능하죠. 수술적으로 굉장히 이상적인 위치에다가 보형물을 위치시켜야 하는 건 저의 의무이지만 가슴 수술은 딱딱한 구조가 아니고 보형물을 어디다 꼬매놓는 게 아니죠. 그래서 움직임 가능성이 항상 있고요. 의도한 것보다 내려가거나 옆으로 가거나 올라가거나 할 수는 있기 때문에 수술하는 결과가 최대한 잘 유지가 되려면 어느 정도의 막이 생길 때까지는 그 위치가 좀 고정이 좀 잘 될수록 좋은 결과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위치가 좀 잡힐 수 있는 기간, 길게 보면 3달까지는 보정 속옷으로 위치를 좀 잡아주면 좀 더 안전하다. 가슴 수술의 가장 큰 부작용은 구형 구축이다? 아닙니다. 큰 부작용은 아니고 가장 대표적인 부작용이에요. 왜냐하면 가슴 수술은 실리콘 보형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형물로 인해서 생기는 대표적인 부작용이 구형 구축이거든요. 보형물은 이물질이니까 몸에서 얘를 분리하려고 막을 만들어요. 캡슐이라고 하죠. 그 캡슐이 얇고 잘 이렇게 모양이 잡혀 있어요. 우리가 말랑말랑한 가슴이 되는 거고 두껍고 좁고 이래서 딱딱하고 모양이 뒤틀린 걸 구형 구축이라고 하는데 보형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는 아닌데 요즘에는 흔하진 않아요. 그리고 점점 줄고 있고요. 실제로는 제가 수술할 때는 우리 병원에서 수술한 분들의 1% 미만 정도는 우리가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재수술로 교정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죠. 가슴이 커지고 싶으시면 뒤에 성형외과를 오셔야죠. 지금까지 성형에 관련된 정보를 바로잡는 팩트체크였고요. 이렇게 참여해주신 원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